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모스가 이제 그 증여 행위에 따르는 그 세 가지 의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의무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욕심 많게 어떤 물건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우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 또는 과거에 그 물건을 이용했던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해를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잘못 해서 그런 해를 갖다가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물건을 남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건을 남한테 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어야 하는 의무도 포틀레츠의 본질이다. 주어야 하는 것 의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초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쟁을 선언하는 것 같다. 그것은 결연과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골에서 이제 가끔 그런 걸 보는데 이제 어떤 집이 굉장히 부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들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떤 신세를 지고 사는 경우 그 집에서 1년에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걸 줍니다. 와서 먹으라. 그죠? 오늘은 우리가 베풀겠다 그래가지고 막 주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바로 모스가 얘기하는 포틀레치의 어떤 그런 의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야 하는 의무,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영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선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이제 곧 크리스마스철도 다가오고 그런데 선물들 많이 하는데 선물을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모스에 따르면 이제 선물을 하는 것도 이제 의무가 되는데 선물을 하는 경우 특히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 야, 이런 게 있어, 그죠?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거절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나의 혼이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너를 고마워하는 정신이랄지 뜻이랄지 이런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 본질적 영혼의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물건을 간직하는 것은 위험하며 죽음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만 먹고 남한테 안 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남의 어떤 물건, 남이 만든 물건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곧 나한테 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테 그걸 갖다 돌리고 이걸 순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받아야 하는 의무도 주어야 하는 의무 못지않게 강제적이다. 그죠?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의무는 싹 내키지 않은 건데, 그죠? 난 내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내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틀레츠에서 일단은 부족에서 보내온 걸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족에서 보내온 어떤 것들을 안 받게 되면 이미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갔다.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야 하는 의무도 줘야 하는 의무도 이렇게 강제적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담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담례하지 않으면 코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너무 과도한가? 아니면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선물을 한 경우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이게 너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받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뭐 막 1억짜리 무슨 뭘 줬다고 그래봐. 그러면 나는 이게 막 곤란하거든요. 그걸 먹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 사람이 왜 주지? 막 여러 가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갚아야 하는 의무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받으면은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데, 여하튼, 못을 이해하면 받아야 하는 것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죠? 포트레치가 순수한 파괴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례의 의무가 포트레치 전부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특히 뭐, 선생님들 계시지만, 어떤 남정네가 나한테 뭐, 느닷없이 뭐, 장미꽃, 백송이, 뭐, 천송이를 갖다가 딱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저 자식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지? 뭘 내가 해줘야 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담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담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뭐죠? 힘이 약하다는 걸 증명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례하지 않거나 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가지고 파기하지 않거나 또는 담례하지 않으면 체면을 갖다 상실하게 됩니다. 쟤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일상생활에서 우리 남동생 결혼식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 무슨 한갑 무슨 팔순잔치에 와가지고 누가 돈병마루를 기부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런 경우 다 떠들어보고 그 집에서 얼마인지 다 보고 맞춰가지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관 대장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축의금 같은 거 막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의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 이제 축의금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면 데리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물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받은 즉시 즉각적으로 갚아지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무슨 선물을 했는데 여기서 하고 딱 주면 이게 거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멍가게랄지 무슨 이게 패밀리마트랄지 가가지고 500원 내고 그다음에 물건 하나 집어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래가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담례를 무한정 지연시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한테 준 사람한테 이제 요거도 먹는 행위죠. 저 새끼는 내가 뭘 줬는데 안 갚더라. 밥 한 끼 사줬는데 안 갚더라. 밥 한 끼도 안 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또는 증여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지연입니다. 적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걸 갚아야 되지?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스트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행위로서의 어떤 증여를 나눔을 선물을 생각했는데 선물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주고받음 그 다음에 이게 다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주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또 받는 사람대로 어떻게 돼요? 받으면 주는 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받은 것과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증여라고 하는 것 또는 기부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완벽하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실망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가 이제 이 세 가지 의무에서 결정적인 어떤 힌트를 받는 것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애니미즘인데, 모랄주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 논리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남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마르셀 모스가 구상하고 있는 도덕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사회보험, 상업 부조, 협동조합, 직업단체, 공제조합 등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모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를 그냥 객출하는 거죠. 객출해서 그걸 쌓아놓고 공동의 어떤 자산을 놓고 이걸 가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개념이죠. 선생님들 저기 로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로또가. 그러니까 결국은 500원, 100원씩, 1000원씩 해가지고 사서 한 사람한테 이걸 다 이렇게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죠? 따라서 로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야지.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자꾸 나눔 그다음에 이제 기부 그다음에 증여 이런 기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야 증여라고 하는 것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진 자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십시일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이랄지 이런 것만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기부 나눔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하게 되면 내가 무슨 기타를 잘 치게 되면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내가 무슨 벽지 이런 걸 잘 붙이게 되면 가서 이제 그런 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컴퓨터 기술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데 가서 내가 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서예로 기부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시로 기부하는 거 그림으로 기부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스가 구상했던 어떤 그런 증여의 개념에 바탕을 둔 어떤 도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환대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가짓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쪽 아프리카 아이가 쓴 글을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걸 옆에서 이제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편지를 대필해주고 번역해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눔 이런 것으로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바자회 같은 것도 거의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스의 어떤 이와 같은 어떤 도덕 가능성, 도덕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특히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내 좌파의 이 방향, 나아갈 방향이 옛날에는 다 민주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 한 명, 그 다음에 무슨 군부 독재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면은 너무나 이제 위험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순화시키자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화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민주화를 달성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자꾸 좌파가 이제 나아갈 방향 자체가 이제 이렇게 희미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어떤 가치 어떤 변환이랄지 이런 걸 추구하면서 모스가 구상하고 있는 도덕, 이게 이제 상당히 좌파에서 어떤 내세우는 가치와 이게 이렇게 조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모스가 상당히 관심을 끄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귀한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내 어떤 내가 번 돈에서 어느 일부가 그런 어떤 나보다 좀 이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간다 그러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얘기되어지는 노블레스 오브리주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자기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국가랄지 이런 데 더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도 다 이와 같은 어떤 모스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에서 증여는, 증여를 하기 전에, 사르트르에서 증여를 보기 전에, 좀 뒤로 넘어갈까요? 밧다위를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밧다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마 불문학을 하시지 않고 또 프랑스어하게 좀 이제 거리를 두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는데, 밧다위 같은 경우는 옥자는 20세기 문학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다위에 대한 평가에서 푸꼬는 전집 1권에서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다. 밧다위가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지성사 50년을 쓴 베르나르 시세르라는 사람은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푸꼬도 들레지도 데리다도 그리고 수많은 철학가들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리다와 푸꼬의 찬사에서 푸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에크리죠. 푸꼬가 했던 서문들, 강연이 아니라 인터뷰를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는 뒤에 적혀있는데 거기에서 밧다위에 대한 어떤 글을 갖다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리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글쓰기와 차이의 한 장에서 제한경제에서 일반경제로. 그러니까 제한경제와 일반경제는 이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어떤 글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르트르도 그 뭐죠, 이 바따이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철학을 뭐 대표하는 하버마스 같은 경우도 그 현대세계 담론이라는 책에서 에로티즘과 일반경제 사이, 그죠? 에로티즘과 일반경제 사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철학자들, 그죠? 뭐 락강, 그 다음에 뭐 데리다, 푸코, 사르트르, 뭐 하버마스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다 이 바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바따이가 상당히 그 뭐죠,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바따이 사상은 한마디로 신이 없는 세계에서, 개간 세계에서 신의 대립을 찾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종래의 모든 틀, 패스던 틀, 경제, 법, 정치, 뭐 종교, 과학, 글쓰기 등을 깨고 망치를 들고 철학한다는 니체를 떠올리자고 하는데, 그 바따이가 니체론을 썼는데, 그 바따이는 니체보다도 더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따이는 니체를 오히려 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극단의 어떤 그런 철학을 추구했는데, 니체도 아직도 뭐죠, 그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입장인데요. 그죠? 사회와 언어가 갈 수 있는 극한까지 가오면서, 또한 그 극한을 체험하면서 삶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고,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로의 여행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무엇을 표상하는지 등등 알고 있다. 그러나 신이라는 존재를 제거할 때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다고, 즉 빈자리가 남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빈자리에 대해서였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절대 개념에 대한 어떤 대용물로서의 어떤 것,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바따이를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가능성, 어떤 인지의 가능성, 뭐 지식의 가능성 그런다 그러면 바따이는 뭐냐면 항상 그 너머입니다. 항상 그 너머. 외부의 삶이죠. 우리 감성, 이성의 외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이제 뭐 들레주가 말하는 어떤 뭐 익명의 주체랄지 이런 것 관련돼서 바따이 같은 경우는 앵포로벨 그래가지고 형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뭐 들레주의 뭐죠 그 신체 없는 기관이니까 어떤 그런 것처럼 그 앵포로벨한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어떤 그런 거, 무형의 어떤 그런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바따이는 이것을 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로서는 이걸 갖다가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뭐 지식의 체계에 편입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지의 어떤 세계를 규정하고 이 상태에 대한 비지의 어떤 그런 어떤 뭐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 또는 가능성 너머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어떤 경험, 이게 이제 순간적 경험, 이게 내적 경험인데.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바따이에 의하면 우리가 도취되고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경험을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신을 절대자를 손하게 넣음으로써 전일자가 되느냐는 포부. 이게 이제 흑색의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따이 사상에서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황홀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그것은 이미 황홀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끊임없이 어떤 구도의 자세에서 자기가 가본 데까지는 이미 이제 다 뭐죠? 의미가 없죠. 내가 밝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머의 어떤 사상을 그 동경하고 가보고 싶어하고 점령하고 싶어하고 뭐죠? 이렇게 그걸 갖다 내 것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제 그 웃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그 너머의 어떤 세계를 보고 내가 여태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어. 그래서 웃어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쓴웃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따이는 이를 금기와 이반의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상의 윤리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금기라고 하는 것하고 이반입니다. 쌤들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바따이 에로티즘 같은 게 이제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가 어떤 뭐죠 종족 보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 맛본 쾌락은 이미 쾌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기랄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런 거 있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손만 잡고 잤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아주 무슨 뭐 보수적인 어떤 아니면 뭐 고리타분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손만 잡아라 이런 식의 어떤 저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결국 뭐죠 부부의 어떤 뭐죠 어떤 연을 맺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연락을 느끼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금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거 타부입니다. 그래서 금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위반 트랑스그레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거 가끔 있죠. 뭐 저희들도 가끔 경험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야, 너희들은 뭐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뭐 해야 돼. 그냥 여기서 뭐 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죠. 그걸 넘어서야지만 이제 이 어떤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거니까.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어떤 그 등산가가 이제 뭐죠 그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을 보고 뭐 저 산이 뭐죠 그 태양 아래서 제일 높은 산이겠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정말 기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갖다 극단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산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더 높은 산이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죠 그 높은 산을 갖다 정복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 이게 이제 그 바다이가 말하는 정상의 어떤 그런 결국 바깥의 사유 극한남의 사유고 침묵을 붙잡으려는 불가능한 시도. 언어라고 하는 이성적 도구, 한정적인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침묵의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도덕경에서 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도가 아닌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이고요.